나야지. 125페이지 저당권 처분 및 소멸해서 양가를 본 처분 조심하셔야 돼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이 저당권 갖고 있습니다.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런데 변제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을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뭐 팔아야 되죠. 팔 수 있는 것 중에 이거 있네. 여기서 첫째, 저당권만 팔아먹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럼 결국 두 개를 다 팔아야 되죠. 그럴 때 저당권과 이걸 저당권 부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당권 양도 및 저당권부 채권 양도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여기서 당연히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은 갑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병은요, 갑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으면 병이 나중에 갑한테 1억을 갚아라 그러면 갑은 뭐라 그런다고요? 니신지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장 못한단 말이죠. 이거 필요하네. 두 번째,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186조가 적용이 돼서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부기 등기로 넘겨줘라. 그래야 병은 뭘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지요.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 양도를 통지하면 양수인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OX. 이게 문제야, 이게 기출이. 저당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지. 저당권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통지만으로는 저당권 취득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통지는 병이 갑에게 채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등기는 병이 뭘 취득하기 위한 요건?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온 적이 있죠.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했는데 대항 요건을 못 갖췄어. 그럼 통지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했어. 그럼 저당권은 취득했죠.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은 저당권에 부여된 힘이니까. 그죠?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아서 설령 병이 갑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기 등기하면 뭘 취득해요? 저당권을 취득하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에 기초해서 목적물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텐데 그 말소 등기 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해라. 양수인. 양도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 등기 말소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해라. 부기 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아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누굴 상대로? 양수인. 양수인. 세 번째,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 양도 양수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의가 있으면 되죠. 채무자랑 물상보증인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채무자한테는 통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둘만 합의하면 된다. 네 번째,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았어요. 을한테.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죠.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지. 그 무효 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채권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반가로 1,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 2, 3. 네? 네, 꼭 기억하세요. 소멸과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한다. 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반가로 5.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도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법 말소 후 회복 등기 전 경매가 돼버려요. 목적물이 경매되면 담보물권은 깡그리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매가 됐다, 회복 등기 불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반가로 5번. 그 다음 이제 특수저당권이 있고요. 그 중에 공동저당권이, 공동저당권은 내용 보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려놨는데, 일단 공동저당권, 갑이 땅을 갖고 있다, 9억짜리다, 건물을 갖고 있다, 6억짜리다. 근데 을로부터 10억을 빌린다. 그러면 을은 땅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을 가져야 되죠. 어느 하나만 갖고 10억을 회수 못하니까. 그죠? 채권 하나, 채권자 1명, 부동산 2개, 저당권 2개. 이걸 공동저당이라 한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 그걸 공동저당이라 하고, 이 공동저당권은 성립 시기가 달라도 되고,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되고, 각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되고,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돼요. 하나는 저당권, 하나는 근저당권. 다 공동저당이야. 단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때 을은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다 경매라서 동시 배당받거나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라서 따로 배당받거나, 이렇게 동시 배당, 20배당이 있고요. 동시 배당을 할 때는 을의 10억을 이 채권액을 요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분담을 정해요. 즉 10억을 6대 9의 비율로 배당을 해요. 이걸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에 넣으면 다 받아. 그게 20배당이에요. 이게 368조인데 이게 적용이 되려면 공동저당권 중에서 2가지 추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둘 다 최선순위여야 되고요. 둘 다 채무자 소유여야 돼요. 이때만 동시배당, 20배당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 가서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냥 단순히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는 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 중에서 전부 채무자 소유, 그리고 동시배당할 때 각각의 목적물 경매 대가로서 얼마를 배당받는가, 이게 계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 둘 다 채무자 거죠? 둘 다 동시에 경매를 넣어요? 을은 10억을 배당받아야 되죠? 어떻게 배당받는가? 9대 6의 비율로 배당받는다 그랬죠? 공식이라 할 것도 없죠? 10억 곱하기 전체분의 목적물 가액. 요게 배당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부터는 10억 곱하기 5분의 3, 6억을 배당받고, 여기서는 4억 배당받고, 이걸 안분배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안분배당. 그럼 남는 거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 후순위 권리자가 받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어서, 그럼 이 병은 동시배당했을 때 을이 받을 거 뺀 나머지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20배당. 을이 이걸 먼저 경매 넣어. 이게 동시배당이고요. 동시배당 띄고 계산은 하는 것만 구하면 되는데 20배당 이걸 먼저 경매를 넣어. 그럼 을은 토지를 먼저 경매 넣었어. 이거 먼저 경매 넣었어. 을은 다 받아. 다 받는다 그랬죠? 그럼 병은 한 푼도 못 받아.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경매될 때 건물 경매대가 6억으로부터 을이 만약에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6억 중에 4억이죠? 그걸 얘가 대신 받아. 이렇게. 자, 그럼 이 4억에 대해서 을은 여기서 9억 회수했죠? 그럼 을이 1억을 회수하고
남는 3억을 누가 회수하고? 병이. 그럼 동시배당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아지겠죠. 그죠? 여기 이제 368조 1항 2항. 그래서 조문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요. 368조 1항. 동일한 채권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게 동시배당. 2항. 전항의 부동산 중 일부를 먼저 배당할 때 그 대가에서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그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배당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금액 그만큼 다른 부동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 한도로 선순위 을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다. 여기가 후순위 권자의 대위권 이렇게 돼요. 단 다 채무자 소유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물상보증이 이게 채무자고 이게 물상보증인데 안부배당 안 해요. 채무자 거에서 먼저 다 해줘. 이게 만약에 채무자 거야. 이게 물상보증인 거야. 동시배당을 해. 이렇게 안부배당 안 합니다. 을이 9억을 다 받아요. 그럼 얘는 얼마 받아? 빵원. 동시배당하더라도 빵원. 20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먼저 경매됐어. 다 가져가 빵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매되더라도 얘는 대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동시배당하든 20배당하든 얘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여기서 이게 먼저 경매돼서 우리 다 가져갔어. 이게 경매됐어. 얘 받을 수 있냐? 못 받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전부 채무자 소유일 때 368조가 적용되고 일부 채무자 일부 물상보증 그러면 368조 적용 안 되고 후순위 고지와 대위 같은 것도 인정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동시배당.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근저당권 보죠. 근저당권. 첫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 그 기본계약이 뭐냐? 계속적 거래계약. 을이갑에게 3개월간 A라는 물건을 외상 공급하고 3달 뒤에 정산하기 이렇게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 계속적 거래계약을 하면 을의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가 3달 결산기가 되어야 확정이 돼. 결국 을의 채권은 계속적 거래계약을 통하여 장래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돼. 그걸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고 해요. 일정액 한도. 그러니까 이걸 미리 정해야 돼. 이 일정액 한도가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근저당권의 특징은 2개가 보여요.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채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의 일부가 이전되거나 채권의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보통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수반성이 있었죠. 안 돼. 채권 일부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 일부 이전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성립 계속적 거래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여기서 반드시 등기되는 거 2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라요. 효력. 채권 확정 전과 후가 다르다. 확정 전에는 증감 변동한다. 증감 변동한다. 확정 후에는 보통 저당권으로 바뀐다. 확정 전에 계약 내용 다 바꿀 수 있다. 채무 내용, 채무자, 채권자, 최고액 다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최고액을 바꿨을 때는 변경 등기까지 해라.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바꿨을 때는 변경 이전 건은 담보되지 않고 변경 이후 건만 담보된다. 확정됐다. 그 효력 저당권하고 일단 똑같아졌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도 적용이 되고 목적물의 범위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조심할 게 일단 첫째 이자 최고액에 포함된 걸로 본다. 그러나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판례고요.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2년분, 3년분 다 담보된다. 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죠? 확정이 됐다면 더 이상 채권이 증감 변동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확정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하지만 확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배상은, 연체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여전히 담보된다. 네 번째, 확정된 채권액,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고액, 이 확정된 게 1억 3천. 첫째, 채무자는 다 갚아야 한다.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때, 목적물로 경매했을 때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한도를 의미한다. 또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지만 채무자 이외이자 두 사람, 물상보증인가 제3취득자, 이놈들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확정이 언제 됐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확정 시기. 첫째, 결산기 도래.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 엔드 당사자는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빵원으로 확정이 되고, 따라서 근저당권은 소멸. 결국 채권 확정 전 당사자 합의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말은 결산기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하여 확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두 개.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 설령 그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된다. 근저당권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다죠. 127페이지 밑에 의와 조문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특징 두 개 확인하시고, 근저당권 성립권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박스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채권 최고액과 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계약, 계속적거래 계약, 이게 필요하죠. 관련 판례 1번 아까 말씀드린 거, 채권자와 저당, 근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인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 당사자 간의 합의와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이럴 때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그렇게 되겠죠.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반드시 등기되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쪽 최고액 1번, 2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그 다음에 2번 확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럼 확정 이전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연체이자는 담보된다. 확정 시기 쫙 읽으시고 특히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두 개. 그리고 3번 확정된 채권액의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라. 채무자 이외이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이렇게. 쭉 내려 근저당권의 변경 다 바꿀 수 있다. 최고액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등기해라.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관련 판례 중에 두 번째 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범위 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네 번째 줄, 변경 전의 채권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4번의 관련 판례, 채권이 일부 이전되거나 일부 누가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엔 영향이 없다. 6번 박스 세 번째 거, 채권 확정 전 해지하여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그죠? 어떤 경우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여기 빵원이고 현재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빵원으로 확정이 되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소멸하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이거는 물권적 청권에서 봤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변제가 됐다.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전 소유자가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 맞지요? 그죠?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아니야. 갑 자기 땅에 저당권 설정해 줬죠. 그죠? 땅을 팔았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갑.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 동그라미 1번. 2번은 아까 봤던 것도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회복 등기할 수 있죠. 하지만 중간에 경매가 됐어. 회복 등기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 정도. 자,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저당권.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동그라미 1번. 저당권 혜력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물 동물에 미치다. 땡.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묻지 않는다. 2번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 이걸 당해세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선하죠.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저당 목적물에 부과한 당해세 이렇게 됩니다. 당해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저당 목적물에 부과된 동그라미 2번 밑에 해설을 보세요. 그 지문 2번과 밑에 해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해설에 2번을 보면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그랬죠. 이게 당해세야. 그런데 지문을 보면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이라고 돼 있죠. 이건 당해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선후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 지문과 밑에 해설을 보고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목적물의 소유자가 체납한 거는 그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게 아니죠. 소득세 최대값 체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하고. 3번 종물을 분리 처분했다. 종물을 분리 처분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저당권이라고 미치지 않겠지.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변제권이 있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5번은 제3자가 저당물을 멸시시키면 감소시키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제3자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해야죠. 원상회복 및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는 즉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침해자가 누구? 설정자. 그래서 옳은 거 4번. 2번에 1번 저당권은 지연배상도 담보하지만 1년분에 하나한다. 2번 채권자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뭐? 합의. 채무자 채권자 제3자 합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근데 합의만 잘 생각. 합의만 있으면 채권자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될 수 있다. 3번 목적물이 양도됐다. 종전 소유자. 목적물이 이거죠. 마지막 거 이거 목적물이 양도됐다. 종전 소유자 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4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라고 돼 있죠. 이런 거죠. 갑이요. 을이 갑소유 땅을 임차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저당권이라는 건 어디에도 미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5번 위약금 담보될 수 있죠. 3번 1번 장래 발생하는 특정 채권. 원칙적으로 특정 채권이 아니라 불특정 채권이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채권이 아니라 불특정 채권 담보 목적이 근저당권이에요. 그런데 특정 채권도 담보하죠. 최근에는 은행이 액수가 정해진 걸 빌려주면서 저당권이라 다 뭘 설정해요. 근저당권 설정하죠. 2번 전유물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는 건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상인권에도 미친다. 3번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에 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4번 저당권자는 저당물 공용증서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지급전, 압류함으로써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5번 공유자 중 1의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분할. 자, 지분 저당권 설정 분할. 그럼 끝만 보자 그랬죠. 집중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분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 토지에만 집중된다. 틀렸죠. 그죠? 4번에 1번 저당권 설정자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야. 이거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최근에 이렇게 설정자인데 소유자가 아니야. 얘도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주 거지같이. 2번 경매되면 저당권 소멸하지요. 3번 저당권만 팔아먹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그랬지요. 4번 물상대비 즉 가치변형물 보상금으로부터 오손변제 받으려면 지급 전에 압류하라 그랬죠. 4번 만약에 물상대권 행사하지 않고 꼼지락거리다가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다면 그 사람한테 쫓아가지고 떼쓰지 말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네가 민기적거렸잖냐 이 자식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다른 채권자가 아니고요. 소유자나 제3취득자가 받아갔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을 때는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5번 1번 목적된 땅이 공용징수됐다.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유자가 돈을 받아버렸다. 이때 물상대권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받아갔을 때는. 그러니까 소유자 등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지급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물상대는 안 돼. 2번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줄 보니까 협의가 성립됐다고 돼 있죠. 협의 수용보상금은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물상대위 할 수 없다 그랬고요. 3번은 토지 목적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괄경매. 토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 4번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이 개시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돈을 대신 갚았어. 얘 제3취득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364조라고 돼 있죠? 이거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3취득자가 누구였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지가 괜히 돈 갚아놓고 법원 가서 떼쓰는 거예요. 나도 제3취득자로 봐주세요. 법원은 안 돼 임마. 제3취득자는 착한 사람이야. 넌 아니야. 넌 가 빨리.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자기 제3취득자 인정해달라고 떼썼다가 쪽다간 판례죠. 5번. 그래서 제3취득자 변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말소 청구 사유로는 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 틀렸고요. 6번에 1번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 부분 부합물. 여기에도 효력이 미치죠.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3번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 할 수 없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수용보상금, 그다음에 화재보험금 이런 게 물상대위죠. 4번 5번 채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고 동시에 배당을 해. 어떻게 배당한다 그랬어요? 안분배당. 그게 고유죠.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건 안분배당이라 한다. 7번에 1번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까지 5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2번 지연배상은 원본의 임기를 경고한 후 1년분. 3번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건축. 법정사건 인정 안 돼. 4번 부합물의 저당권에 미쳐 그 시기는 전후 불문 이렇게 되죠. 5번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부종성이죠. 참고 1번.
8번에 1번 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목적물 압류 후에나 미친다. 목적물이 압류됐다는 말 없죠? 저당권 효력은 미치질 않는다. 2번 증축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으니까 설령 그 부분이 경매 목적으로 평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침으로 경락인은 증축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전유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4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철거 특약 따위가 없다면 법정상권 취득한다. 등기 없이. 그죠? 등기 없이 법정상권도 취득한다. 5번은 저당 목적물을 매각했죠? 매각대금이죠?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저당권이랑 미치지 않는다. 9번 1번 저당권 설정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 있죠? 특약이죠? 특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2번 건물 증축분이 부합됐다.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증축분에도 미친다. 3번 토지 위의 건물 등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번 부동산 압류 전 수취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5번 건물 소유 목적 임차권에도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아까 봤던 거. 10번에 1번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 일괄경매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대법원이 하나 더 인정한다 그랬죠. 설정자인 갑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에게 귀속이 된 경우 이것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 1번 지문은요 잠시 유보를 해야 돼요. 원칙 옳은 지문이고요. 판례 그럼 틀린 거고요. 그래요. 그죠? 민법이 이래서 짜증나죠. 2번 저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요건 구비했을 때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건 틀렸고요. 의무 아니라 그랬고요. 3번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 없이 옳은 지문이죠. 그죠? 토지 건물을 일괄경매했을 때 반드시 법원은 동일인에게 매각허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3번이 옳은 지문이네. 그럼 1번은 틀린 걸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죠. 그죠? 1번 지문 다시는 원칙 O, 예외 X 이렇게 됩니다. 근데 3번에 명확하게 옳은 게 있으니까 1번은 틀린 걸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의 신청을 하겠지. 이거 원칙 옳은 거 아니냐고. 안 받아주죠. 뭐라 그러면서 3번이 분명히 있잖냐 뭐 이렇게 하면서. 4번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랬고요. 5번 토지만 경매도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저런 거 3번. 11번 저당권 실행으로 발생하는 법정상권 뭐죠?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죠. 1번 법정상권이 성립했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의 양수인 아이고 또 나왔네 잊을만 하니까 징그러 죽겠네 그냥.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이 땅에 지상권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건물이 팔았을 때 이 건물 양수인 그죠?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얘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뭐만 할 수 있다? 지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기억나세요? 네. 1번 철거 청구를 못한다. 2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그럼 법정상권 안 돼. 설정 당시 동일해야 돼. 3번 법정사건이 성립하면 유상이라 그랬죠.
그럼 성립하면 지료지급 의무가 있지. 다만 액수는 언제 결정해? 법정상권 성립 후에 당사자 협의가 안 되면 법원 이 지료액을 결정하지요. 이때 결정 효과는 소급한다 그랬어요. 자, 결정 전에는 지료연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결정하면 소급한다. 따라서 결정이 됐다면 결정 후 인연연체가 아니라 결정 전, 후 인연연체해야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후 인연연체가 아니라.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자, 법정사건에 있어서 지료는 당사자 협의가 안 되면 청구해서 법원이 정할 수 있죠.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후 토지 저당권이 실행됐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공동저당이란 말 없죠? 그죠? 자, 이때 그 법정사건은 범위는 뭘 기준합니까? 구건물, 신건물? 구건물. 4번 X. 자, 5번. 관습법상 법정사건 배제 특약은 유효하지만 305조, 366조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무효. 12번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 제3취득자 1. 경매될 수 있다. 2. 변제기 도래 후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대신 갚을 권리가 있다. 그죠? 3번 틀렸죠.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변제기 후 3번 2번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3번 변제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구상권이 있다. 그죠? 4번이다. 5번 비용 지출했네.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경매대가로부터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13번 어른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샀다. 그런데 그 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었다. 그럼 요 놈도 12번하고 똑같죠.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그죠? 이렇게도 나와요. 1번 병이 저당권을 실행했는데 을이 건물에 유익비리를 지출했지요. 그러니까 경매대께서 우선 변제 받고요. 2번 경락인이 될 수 있고요. 3번 필요비도 마찬가지죠.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요. 제3취득자 중에서 지웠나? 지웠구나. 제3취득자가 소유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인데 요놈 중에 매수인은 담보 책임도 적용된다. 저당 출해손. 매수인 선악불문하고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동그라미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을은 계약 당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몰랐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니까 틀렸죠. 알았든 몰랐든 선악불문. 담보책임. 선악불문, 출제액 상환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5번을 변제권 있고 변제했으니 구상권 있어야 되지요. 틀린 지문이 되겠죠. 14번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 수목이 부당하게 벌채 반출됐다. 아까 뭐라 했어요? 반환 청구는 안 된다. 원래 장소로의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는 안 된다. 1번 X. 2번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가 안 되고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는 방해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요약집에서 봤죠.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고 부른 거예요. 유해 등기 말소 청구. 유해등기, 맞서등기 청구. 몇 번 보고 있었나?
14번요? 3번. 그렇구나. 이렇게, 오락. 이상해. 요새 맛이 약간 갔어요. 뭐 자꾸 까먹고요. 뭘 자꾸 잃어버리고 그래요. 그 자료 들어있는 USB도 어디다 잃어버리는지 맨날 잃어버려 자꾸. 돌아버리겠어. 성질나. 뭐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지? 까먹고. 3번.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켰다. 제3자죠. 나머지 분의 가액이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그럼 손해가 없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지. 4번. 설정자가 감소시켰죠? 담보물 보충 청구. 그게 뭐예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 이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에요. 자, 5번.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땅. 여기를 지상권자가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을 해. 지상권자가 땅을요,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 이 땅의 값어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당권 침해가 아니지. 아예 저당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린 거 1번. 15번. 저당권 침해가 있어. 저당권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반환 청구는 안 돼. 2번.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했어. 후순위 저당권자 말소 청구할 수 있어. 3번. 저당 목적물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채권이 완전히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이걸 말한다. 이게 손해다. 그죠? 그렇잖아요.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못 받을 때 그게 손해라고, 그게. 자, 4번. 손해가 있으면 저당권 실행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5번. 채무자가 침해했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함과 동시에 즉시 변제 안 되지요. 아까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을 때 즉시 변제 청구를 못하고 즉시 변제 청구하면 담보물 보충 청구 못하고 그랬죠. 5번 틀렸고요. 16번. 갑은 병원에부터 1억을 빌리면서 이걸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채무자는 갑이고 을은 물상 보증인이고, 따라서 1번 물상 보증인에게 돈 갚아. 이거 안 된다. 물상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단 말이죠. 2번. 이 을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돈 받았어. 매각대금. 이거 물상대기 안 된다 그랬고요. 2번 틀렸네. 갑이 돈을 갚았으니까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할 것이고요. 3번. 4번. 수용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목적물에는 저당권 행사할 수 없고요. 5번. 을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당연히 병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스스로 경매를 넣었던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던 저당권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17번.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걸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땅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1.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 5개. 2. 을의 고의과실로 현저히 감소됐어. 자, 을 채무자이고 설정자죠. 설정자가 침해했으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 3. 저당권 설정된 후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 갑은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어. 하지만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지요.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갑이 아까 어디 갔냐. 하필이면 맨날 그거만 지우냐. 난 개 짜증나네. 아까 여기 있었죠? 딱 여기 있었는데. 저당권과 채권은 함께 양도. 채권 양도 통지,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 그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있으면 된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있는 거다. 둘이 계약하는 거다. 그래서 4번. 5번. 1억 원 대여금 채권이 소멸한 후에 갑이 별도로 취득한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용할 수 있는가?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가? 지금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자 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거 말소해야 되잖아요. 말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또 1억을 다시 빌려줬어요. 그럼 유용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상권자가 있네. 뭐예요? 유용합의천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용할 수가 없다. 유용할 수가 없다. 5번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18번 1.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회복 등기할 수 있지만 회복 전 경매가 됐네. 회복 등기할 수 없다. 니은 채권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도 소멸한다. 디귿 부합물에 미친다. 하지만 명인방법 같은 수목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에는 저당권 혜력이 미치지 않는다. 리얼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법정상권 되죠? 설정 당시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법정상권 된다 말이에요. 미음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이거 그걸 또 지웠어. 부기등기로 넘어갔어. 그리고 돈 갚았어. 설정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했죠.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틀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면서 봐.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죠. 기역 니은 리을 맞나? 아 몰라 찾으세요. 아 네. 찾지를 못하겠네. 기역 니은이군요. 예. 19번 공동저당 1.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돼서 동시에 배당할 때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죠. 이렇게 안분배당하는 경우에는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아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안분배당합니다. 동시 배당할 때는. 이제 3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자, 아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공동저당권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 안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배당해요. 부족한 걸 여기서 합니다. 저 20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배당은요. 경우가 두 가지죠. 이게 먼저 경매되는 경우, 이게 먼저 경매되는 경우. 그죠? 자, 이게 먼저 경매가 돼요. 다 봤죠? 나중에 이게 경매돼요. 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죠? 반면에 어디 갔어? 이게 먼저 경매됐어요. 그럼 우리는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경매가 돼요. 그럼 얘가 동시배당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게 있었죠. 여기서 이미 다 받았잖아. 여기 남잖아. 그걸 얘가 받아. 얘가 또 받아 이렇게. 그래서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 둘 중에서 얘를 우선해. 얘가 받아. 얘는 못 받아. 얘가 받아. 3번 채무자 부동산보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 얘. 물상보증인이 받죠? 물상보증인이 받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후순위 얘도 받을 수 있다. 그게 4번. 3번. 4번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에 넣어서 다 받을 수 있죠. 5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일부가 물상보증인 그러면 안분배당 적용 안 돼. 368조 적용 안 돼. 틀린 거 2번. 20번 갑의 을에 대한 채무담보로 ABC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갑의 을에 대한 채무라 그랬으니까 을이 채권자죠. 그죠? ABC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구 건지 안 밝혀졌다면 갑소유 부동산이겠죠. 일단은. 그죠? 공동저당권자 을은요.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 넣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게 20회당이야. 그러니까 1번 틀렸어 일단. 2번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그랬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여기에 후순위가 있든 없든
동시배당할 때는 안분배당한단 말이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객체가 일부가 선박은 제외돼요. 선박은 공동저당권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선박은 제외됩니다. 이제 3번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과 갑소유 선박에까지 저당권을 갖고 있어. 공동저당권이긴 해도요. 선박저당권은 선박법이 따로 있어요. 민법 공동저당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몰라도 돼요? 야, 몰라도 되는 걸 왜 넣냐, 이 자식아. 공동저당 찍으면 돼. 한번 듣고 넘어가라고 놓는 거야. 이건 몰라도 되고, 1번 틀렸다. 2번도 틀렸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4번, 위 각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순차적으로 설정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위가 다르단 말이지. A에는 1번, B에는 3번, 뭐 C에는 2번, 이렇게. 상관없어요. 성립 시기가 달라도 되고요. 순서가 달라도 되고요, 순위가. 그래도 다 공동저당이에요. (4번) 공동저당의 경우에 수개의 저당권의 종류가 같아야 된다. 아니야. 종류가 달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의 수개의 저당권이고, 이 수개의 저당권이 성립 시기 달라도 되고 다 공동저당이고, 각각의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공동저당이고,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공동저당이고, 그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공동저당이에요. 단, 그 저당권을 실행할 때 368조가 적용되려면 그 공동저당 중에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요거만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 다 공동저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도 X, 5번도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갑소유 X 토지와 을소유 Y 건물의 갑의 병에 대한 채무라고 돼 있으니까 갑이 채무자, 을이 물상보증인, 병이 채권자 이렇게 되죠. 갑소유 X 토지, 을소유 Y, 거기에 병이 공동저당. 하나가 채무자 소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죠. 그럼 일단 안분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X 토지에는요, 갑의 정에 대한 채무, 그래서 정의 저당권이 후순위 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에는 있나? 없네? 예, Y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X와 Y 건물의 경매 대가가 각각 4억이다. 이것도 4억, 이것도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X 토지가 먼저 배당이 돼. 이게 먼저 배당이 돼. 자, 병의 채권은 5억이죠. 이게 먼저 경매돼. 병 얼마 받아? 4억 다 받는다니까. 4억 다 받는다. 4억을 다 받아. 그 다음에 그럼 병은 얼마를 받? 정은 얼마 받아요? 빵원이죠, 뭐 빵원이죠. 뭐. 두 번째, 이제 이게 경매가 돼 나중에. 정 여기서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어차피 동시 배당해도 빵원인데. 따라서 기억, 정은 Y 건물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지 못한다. 그 다음 이게 먼저 경매가 됐어. 이게. 그러면 을은 병은 얼마를 받아요? 4억 다 받아 일단. 네, 4억 다 받아. Y 건물 경매대가가 먼저 경매될 때 병이 4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경매가 돼. 그러면 병이 동시 배당을 했더라면 여기서 받을 수 있었던 돈 4억. 그죠? 이거를 얘가 대신 받게 돼요. 그런데 이 4억을 을이 다 가져가냐? 잘 보세요. 병 얼마 회수했어요? 4억. 아직 1억 남았죠? 그럼 여기서 병이 1억을 회수하고 남는 3억을 얘가 아니라 얘가 회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상 보증이 우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3억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동시에 배당을 해. 동시에 배당을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병이 4억을 다 받아간단 말이지. 정은 빵원. 그죠? 22번 갑의 채권이 6천만 원입니다. 을토지, 병건물, 정토지, 을의 토지가 아니에요. 네? 을의 토지가 아닙니다.
갑의 채권, 을토지, 병건물, 정토지라고 돼 있죠. 참 ABC라고 했어요. 정상인데 의토지가 아니고 을토지, 병건물, 정토자로 했으니까 이건 토지나 건물의 이름이야. 전부 채무자 거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제가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전부 채무자 거예요. 그러면 을, 병, 정. 자, 갑이 받을 6천이죠. 을은 6천만 원에 낙찰됐고요. 병건물은 4천. 정토지는 2천. 여기에 갑이 공동저당권자야. 갑은 6천의 채권을 갖고 있어. 동시에 배당을 해. 얼마를 배당받나? 6천 곱하기 1억 2천분의 6천이니까 2분의 1.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는 1억 2천분의 4천. 얼마예요? 3분의 1. 여기는 1억 2천분의 2천.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천. 여기서는 2천. 여기서는 1천. 이게 안 분배돼요. 이렇게. 1번 동시배당할 때 3천 배당 받는다. 2번 병 2천 받는다. 3. 을토지만 먼저 경매됐다. 갑은 6천을 다 받는다. 그죠? 갑은 6천을 다 받는다. 그 다음에 을토지 후순위 뭐가 있었는데? 잘 보세요. 동시배당하면 갑이 3천 받고 나머지 3천을 얘가 받지요. 그런데 이게 먼저 경매되면 갑이 6천을 다 빨아가니까 얘는 한 푼도 못 갖고 손가락만 빨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되면 갑이 동시배당에 따르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도로 갑을 대신해서 받게 된다. 동시배당에 따르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그러니까 4번 3의 경우에 을토지 후순위 저당권자 무는 병으로부터 얼마를 받는다? 2천. 5번 을토지 후순위 권자 무는 정으로부터 얼마를 수습한다? 1천. 이렇게.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단 말이죠. 그죠? 못 풀죠? 못 풀어. 아, 우리 생각하지. 그렇다. 아니, 그냥 저러네. 나 나오면 찍을래. 편안하게. 표정 보니까 뭐 그러네. 편안하게. 그리고 4번. 표정을 좀 밝게 지어주실래요? 제가 이거 맞출 생각하지 말자 그랬잖아. 우리는 다 채무자 거일 때만 이렇게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얘까지 나오니까 이제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그죠? 그냥 포기하지. 그래서 공동저당 이렇게 막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요, 나중에 시험장을 가서 시간이 막 널널하게 남았어, 막. 그럴 때 풀어. 그럴 일 있어요. 저하고 훈련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다 마킹까지 다 하고 한 5분 정도 여유가 생겨서 연락 풀고 있는 사람들 싹 바라보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인데. 민법을 공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 딱 그거예요. 우리는 다 풀고 마킹까지 여유 있게 딱 한 다음에 연락 마킹하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탁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렇게 고수처럼 이렇게 한번 그게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죠? 에이 참. 자, 23번, 이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근저당권 문제는 좀 쉬었다 볼까요? 네, 천천히 쉬었다 보겠습니다.